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저는 원래 박수 2번 나올 때까지 웃어요. 예, 저도 잘 압니다. 맨정신으로 이렇게 웃는 게 사실 쪽팔리는 일이에요. 예, 다 쳐다보고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런데 제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남이 손가락질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하고 처음에 남들이 손가락질했을 때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 성공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다시 세상에 자신의 에너지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 웃음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왜냐? 저는 전공이 태권도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제가 막 웃고 다니고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다 손가락질했어요. 2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했어요. 체육도 문화와 결합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문화는 예술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버튼만 딱 누르면 네, 이게 이제 자동이 된 거예요. 자동.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어제 전라북도 김제시청에 가서 오전에 강연을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와서 광주시청에서 강연을 하고 다시 저녁에 모 봉사단체에 가서 또 저도 봉사에 강연을 하고 나니까 저녁 10시가 됐어요. 하루 종일 6시간을 주야장창 서서 강연을 하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집에 가서 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문 앞에서 3초를 반드시 웃습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을 했더라도 가정은 또 나의 공간이야. 그 집 한 채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웜에 죽겠네 하고 들어가고 싶대. 뭐가 무덤이요? 들어가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배를 누르기 전에 3초 정도 이렇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 가족과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들 최고. 이리 와 있는 새끼야 하고 내가 너희들 먹여 삽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놈들 보고 뭐 되냐 이놈 새끼야. 이렇게 인상을 쓰면 되겠네.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제가 부산 영도를 간다고 우리 각시한테 말을 하니까 좋아 죽겠다. 태종대에서 그냥 저를 만나갖고 거식해버렸어요. 광주에서 그냥 여기까지 꼬셔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부산 해운대 앞바다 멋있는 바다 보여준다고 와서 꼬셔갖고 오자마자 그냥 여 밑에서 그 해녀가 잡은 멍게에다 쇠주를 그냥 마시고 나 운전 못이야 하고 자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뭐 그냥 오늘이 또 왔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반나만 뜨고 뭐느냐 해를 보면서 오야꼬 또 해가 떠버렸다. 에이구 죽겠다. 살라고 눈 떴는지 죽겠다고 말을 해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항상 웃으면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6시에다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 시계가 딱 울리면 무조건 누워가지고 6시! 이렇게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정말 제 삶의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윤태 청장님,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참 에너지가 넘치시고 이렇게 여성 팬이 많은 청장님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강연을 다니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강의해보면서 전 구청장님이 오시고 전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돈 걷어갖고 이런 미개 살리는 데는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중에서 최고의 복. 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니,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사람마다 다 틀려. 서방 잘못 만난 사람은 서방 빡! 그러고 자식 잘못 키운다면 자식 빡! 그러고 몸이 안 좋은 분은 건강 꼭 그러고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행복 그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복은 행복이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려고 왔어요. 건강과 행복. 자, 옛날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휘날리는 먹으려가 불러왔다 차가를 갔다 금수나 어디 가느냐 그야 영도 딸이 길에 저 생각만 때로 있던 아싸 그만하고 아니 해야죠. 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도라고 하는 이 다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픔과 배고픔과 피난의 시절에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던 그런 다리. 옛날 50년대 60년대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1000만 원을 기탁하셨는데 여러분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요. 겁나게 비싼 돈이에요. 네, 이런 것을 이렇게 버실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들이 50년대 60년대에 아버지 삼촌 고숙은 다 전쟁 나가서 죽어먹고 자식들을 7, 8, 9, 10명씩 그때는 자식 농사요. 힘만 있으면 난 것이 힘만 있으면 나서 붙잡든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낳아놓고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오로지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한 자루에 호미자루와 2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머리를 쪽지어서 올리시고 부뚜막에 정한수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쩌든지 우리 새끼들 어쩌든지 배만 걸지 말게 하시고 어쩌든지 초등학교 가다 댕기게 해주시고 어쩌든지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빌었어요. 자, 우리 어머님이 많이 오셔서 한번 빌어봅시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어쩌든지 우리 영도군 주님 어쩌든지 세상에도 저희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빌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비비면 손과 손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열이 생겨요.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전기가 발생한다. 어렸을 때 보면 책받침을 막 문질러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보면 붙어요. 자, 그러면 전기는 방송실 부탁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전기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잘 옵니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잘 옵니까? 물 묻은 손. 학교를 좋은 데 나왔잖아. 이런 아카데미를 댕기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물을 떠놓고 그 물을 머리에다 촉촉히 적셔놓고 비벼버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짠! 하고 왕빵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빨에 끝내주게 받쳐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오늘이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날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브미어 초콜릿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바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부뚜막에서 정한수를 올려놓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해서 그 하늘의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위대하신 어머니들에게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라는 단어를 3번만 말을 하면 눈물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각시 그래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복이 떨어지는데 우리 몸 중에서 복이 떨어지면 어디로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머리로 똑 떨어져서 복이 이렇게 굴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마를 초년운이라고 해. 예. 그래서 코를 중년운이라고 하죠. 복이 떨어지다가 똑 떨어지면 여기다가 샘을 하나 파놓으셨어. 하느님. 맞아보세요. 샘을 하나. 조그만 옹달샘을 파놨는데 여기 이름이 뭐예요? 인중.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여기만 알아. 다른 데 물어보면 몰라. 부산 영로만 알아. 인중. 뭐 한자를 안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 또 쓰는 것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뒤에 계시는 분 안 보이시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남들이 보면 강의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인중. 그런데 이 복이 인중으로 떨어졌는데 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그릇이 다르더라. 자, 복 받는 사람은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릇이 올라가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받는 사람들은 항시 그릇이 올라가 있다. 항시 올라가 있어. 못 받는 사람은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것도 그릇을 만들기 나름이더라. 자,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웃음은 운동이다. 행복은 연습이다. 그렇습니다. 웃음은 운동처럼 하면 운동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고, 행복은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다고 연습하면 행복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복을 연습하시는데 매일 아침부터는 항상 일어날 때 이 오늘 배우신 거 한 가지만 하시면 날마다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영도구청에 복 내려온다! 그러면 복이 위에서 쏟아져. 그럼 여러분은 전부가 그릇을 만들어. 양손을 옆으로 만들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복 내려온다! 그러면 다 같이 복 받아야지! 10초 이상 하셔야 돼요. 10초 이상. 하다가 말면 쏟아내버려요. 그러니까 10초 이상을 하셔야 돼. 자, 우리 행복 영도구청에 복 내려온다! 복 받아야지! 자, 이 복을 옆 사람한테 드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 자, 옆에 분 손잡고, 자, 큰 소리로 따라서세요.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을 보니 내가 행복해요! 당신은 2010년도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가 될 상이에요. 자, 부자 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 사시오. 박수 한번 주시오. 아이, 복 받고 돈 벌겠다는데 소주 한 잔 못 사? 다 살 수 있는 것이요. 예.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이빨 아프고 머리 아프면은 약국에 가서 뭐 달라고 그래요? 개보린 주라고 그러잖아요. 개보린을 봐보세요.
개보리네 효능이 딱 한 줄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두통, 치통, 생리통이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의사항이 써져 있어요. 한 30줄 돼요. 근데 그거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묻고 살 놈이 하나도 없어. 다 죽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효능만 보고 묵어버려. 네. 웃음도 좋기는 좋은데 여자 나이 50이 넘어가면 웃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웃을 때 밑에도 깍 끄고 웃어요. 그렇게 안 하면 웃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요. 어차피 들어놓으면 꽉 어차피 놔두면 안 돼.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요 항상 이렇게 웃고 살아라고 해서 만드신 말이 뭐예요? 소문 만복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것을 노래로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참 시작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강의가 오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일단 강사가 상품이 괜찮게 생겼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재밌으시다면 두 가지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사가 멋진 말을 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박수치고 웃어줄 것. 두 번째, 강사가 열심히 강의하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컵을 들었을 때는 지발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박수를 쳐주실 것. 네. 교육을 많이 안 받아본 데는 가면 강사가 물컵을 들고 목이 고타져갖고 10분을 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부 어떻게 보냐면 물은 언제 먹노? 옛말에 남 먹는 거 쳐다본 것 같이 불쌍한 것이 없고 쳐다본 뒤 안 좋은 놈 같이 나쁜 놈이 없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물컵만 들었다 한번 박수 쳐주시면 제가 두 가지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많이 웃어드리고 하나는 노래도 한 번씩 불러드리고. 네. 제 강의 시간에는 절대 잠을 못 잡니다. 10분에 한 번씩 두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자다가 놓으면 떡벌떡이에요. 여기 잡신들이 와도 다 먹는다. 네. 그래서 웃고 살자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셨던 노래가 바로 태평가라는 민요입니다. 짜증을 내서 못하나 성화를 내서 못하나 여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이 짠 중복인데 아니나 오지는 못하리라 진리야 진리야 이나로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벌나비는 그들이 벌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찾아서 날아들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어느 사이를 왕래한다. 다시 미나호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벌나비는 그들이 벌벌 영도 부천으로 날아든다. 그나 전 시간에 노래교실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노래 잘하시네. 원래 노래는 전라도 사람들이 잘하는데 제가 항상 강의하기 전에 저희 구청장님이 제 원산지를 밝혀버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전라도 광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투리 나온 게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저 소고기집 가서 원산지 속이면 벌금이 1000,000원입니다. 사람이 원산지 속이면 요즘에 영업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산지 밝히고 말씀드립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보시니 짜증을 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서 무엇하나 인생의 길이는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이니 아니나 놀지는 무엇하니 이 세상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로 하늘을 열고 땅을 열고 온 산천초목을 만들고 들짐승 날짐승 낙곡식 핵곡식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갖고 콧구멍에다 바람을 넣어버렸더니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네가 다 누리고 살아라. 아니 보시니 심히 좋으셨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으셨다. 오늘 옛날 의원님들이 돈 참말로 막걸리 안 먹고 그 돈 걷어갖고 강사 이렇게 돈도 줬는데 여러분이 즐겁고 재밌어야 돼. 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놀아라 이거는 즐겁게 놀아라.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했지만은 지금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예? 박수 한번 치. 그래서 놀아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은 놀이터예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하려고 땀 흘려서 일하고 뭐 하려고 땀 흘려서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내 자식들 정말 한껏 놀고 내가 못 먹은 거 정말 먹여보고 싶고 그러려고 돈 벌었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놀이터다. 그렇게 놀았을 때 닐리리아 피를 부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찾아서 날아든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꽃이 향기가 나지 않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저 들에 피어있는 들국화도 지가 저쪽 산 비탈에 피고 싶었겠어요. 아파트 옆에서 피어서 사람 구경 많이 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들에 핀 들꽃이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 우주의 길을 다 모아서 꽃을 필 때는 온갖 향기를 내뿜어. 그래서 야생화가 향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닭도 촌닭이 비싸. 그래서 방콕에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자식도 놔미긴 놈이 잘 돼. 예? 부모 품에다 가면 안 돼요. 놔미겨야 돼. 예? 그렇게 놔미기 좋게 생겼대. 여기다 다 풀어보고 받아야 돼. 완전 자연산지. 자, 그래서 그 들에 피어있는 들꽃도 엄청나게 자기가 에너지를 다해서 향기를 피우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그 씨를 갖다가 멀리 퍼뜨려주죠. 그 씨가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다 해서 천리향, 만리향을 하고 하물며 꽃도 그럴지인데 사람의 향기가 안 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동구청에 보니까 정말 사람의 향기가 나네요. 그래서 사람도 그 집안의 어머니가 방실방실 웃고 있으면 그 집안은 다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흥하고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어머니가 방실방실 웃고 있으면 그 집안이 평안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러고 있어봐. 우리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물어봐. 야 어머니야 엄마 표정이 어쩌냐, 오늘 집안 분위기 어쩌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방실방실 웃으라고 만들어드린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 옆에 무엇을 붙여놨냐? 아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내라는 이름은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집안의 해. 그래서 어머니들은 집안의 해예요. 자, 그래서 사람 몸에서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웃음꽃. 오늘 그것도 가르쳐드릴게요. 자, 두 손을 턱 밑 이렇게 하고, 자, 손을 비벼.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자, 이제 옆에 분한테 물어봐. 나 이뻐? 나 이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이렇게 자주 연습하시면 이걸 들어 올리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싶으시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나는 우리 자식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바로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요, 박수를 칠 때 엄청 열정적으로 칩니다. 10초에 보통 50번 이상씩 쳐요. 1초에 5번이에요. 똑딱하게 그렇게 빨리 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박수를 칠 때 성공의 에너지를 막 뿜어냅니다. 막 소리를 질러. 와! 박수를 쳐요. 행복한 사람들은 박수를 칠 때 막 웃으면서 웃으면서 쳐요. 여러분은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잡으시려면 박장대소를 많이 하십니다. 예. 내가 진짜 좋을 때 박장대소 하거든요. 그걸 하시는데 10초에 박수를 50번 이상을 치는 것은 기본이고 치면서 끝까지 웃으셔야 돼.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이요. 딱 하고 웃으시는데 절대 옆 사람 쳐다보지 말 것. 상황이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하셔요. 웃으면서 박수를 막 쳐가지고 50번 이상 치신 분은 제가 스톱 하면 50번 이상 쳤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에너지 박수 준비하면 양쪽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아싸! 자, 에너지 박수 준비! 아싸! 자, 시작! 야, 대단합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박수 치면서 방구 꼈어도 몰라, 지금. 누가 낀지도 모르고. 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셔서 이렇게 즐겁게 웃고 공부하고 노래하면은요, 우리 뇌는 그것이 상상이어도 그것을 현실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막 웃었는데 그 웃고 있는데 막 눈물 나고 슬픈 생각이 나고 그러던가요? 막 이런 분이 있어. 이런 분 있었어요? 안 계셨죠? 그런 분은 어디 가면 많해? 짱이 하나 있어. 어디 가면 많해. 우리 뇌는요, 원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인간은 그런 척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그런 척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행복한 척을 하면 행복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기분 나쁜 척을 해버리면 기분 나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웃고 있을 때는 우리 온 몸은 행복으로 그대로 그냥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운동처럼 많이 하게 되면 그 웃는 그 표정이 처음에는 거짓말일지언정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로 뇌에서 인식을 한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여러분 반드시 아침에 일어날 때 6시에다 딱 맞춰놓고 복 받아야지! 이렇게 웃으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집에서 나올 때 딱 신발 신고 신발장 거울을 보면서 복 받아야지! 한번 하고 딱 나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15층인데 딱 나왔더니 엘리베이터가 딱 와있어. 누가 했는지 몰라. 딱 와있어. 기분 좋게 타요. 딱 1층을 눌렀더니 누가 땀을 먹게 또 500원짜리 하나 떨어뜨리는
커피까지 꼭 그리고 딱 나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신호등부터 파란 신호등이 그런 날 있잖아요. 그날따라 파란 신호등이 계속 꼭 구청장님이 나를 위해서 신호등 조작해 놓은 거다.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성질을 내고 서방님하고 오늘 빨리 들어있어! 이게 막 바라볼까? 아유 못 살아. 딱 나가서 엘리베이터 쏙 내려간다. 그런 데 많죠? 막 아닌데 엘리베이터 쏙 내려간다. 성질 나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갔는데 다 내려가서 차 키를 봤더니 키를 놔두고 와요. 성질나게 또 올라가서 그 왼쪽 또 봐요. 가지고 또 내려왔어요. 차 시동을 딱 걸었어. 배터리 방전을 하고. 그래 또 서비스 불렀어. 시동 걸어갖고 갔어. 갔는데 어떻게 해? 첫 번째부터 빨간 신호. 오늘 와인이 안 풀리나! 자, 그건 자기가 한 짓이야. 네. 여러분 시크릿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풀면은 일체입순종. 사람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그 뜻이 뭐냐면 이 우주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보내줄 준비가 돼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우주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줘요. 이 아름다운 해를 보면서도 아침부터 아마 죽겠다. 해를 보고 죽겠다고. 그런 사람하고 아침부터 그 해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복 받아야지 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인생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웃음 치료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저는 제 가족의 반이 다 암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암 환자들 병원에 가보고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저 태양은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의 태양.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또 오늘 아침에 내가 무심코 바라봤던 저 태양은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내일의 태양을 한 번만 더 봐주게 해주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그분들은 떠났어. 우리는 그런데 아무 감사심이 없이 그 태양을 쳐다본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눈 뜨는 것도 감사,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식사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영도구청의 아카데미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 두 발로 걸어올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웃음의 씨앗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꿔버리고 사람의 세포의 조직 자체를 바꿔버리고 유전자의 구조를 바꿔버리고 그렇게 대단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저는 그 감사의 힘을 가지고 웃음 요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웃음 요가라는 것이 뭐냐? 웃음과 요가와 문화가 결합된 21세기형 로하스 건강법이에요. 영도구청이 로하스 인정을 받아버렸잖아요.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Life of Health of State as Attitude of Substate.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그게 웰빙이고 로하스는 지속 가능한 건강이야.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건강이 뭐예요? 환경이야.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로하스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의 에너지가 우리 자식들에게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용도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도 다리를 서울까지 놔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놔서 다시 오라야 돼.
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내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다. 자식들한테 전화 오면은 두 가지 부류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나는 걱정 말아라. 걱정 말고 나는 잘 있을게. 걱정 말고 살아. 나는 웃고 살아. 이렇게 웃는 어머니가 있고, 어떤 어머니는 자식한테 전화 오면 그래요, 나요. 그래요. 그냥 살아, 그냥. 아이고, 죽으면 늙어야 돼. 죽으면 늙어버려야지. 옆집이 열가면 자식들이 뭔 허리 지진 것을 사줘갖고 보건소 안 댕기고 집에서 지진다 하더라. 근데 나는 오늘 또 걸어갔다 왔어. 무릎팍도 아프고 이제 죽어버려야지. 살겠냐? 그러면 자식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전화도 하기 싫지. 전화만 하면 죽겠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만 하면 걱정 말아라. 나는 지금 대학교 다니다. 아카데미라. 너 들어봤니? 영도 아카데미 내가 장학생이다. 응? 그럼 웃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무릎이 아픈 줄 아세요? 인간은 평생을 이것만 했잖아.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앞뒤로만 살았잖아. 그래서 달아진 거예요. 이거 고치려면 간단합니다. 좌우로 흔들면 돼. 이런 거 고쳐줍니다. 진짜예요. 무릎 아프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드라마 보면서 다리를 막 흔들어. 그러면 다리가 쫙 풀리고 혈압도 쫙 내려가고. 네. 흔들면 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거 가르쳐드리면 어떤 양반들이 이렇게 해요. 집에 가다가 이거 30분에 갈 거리를 2시간 걸려.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냥 집에 갔다가 집에서 흔드시. 그 다음에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실 때 지금 보시면 걷기 운동 하시죠.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 보면 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 보면은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줌마들이 못 타가지고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요. 일단 타이즈를 하고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아저씨는 혼자 다녀. 길 비켜줘야 돼. 아저씨는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할머니들은 5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제는 뒤로 걷기를 하세요. 뒤로 걷기를 하시면 앞으로 걷기 하는 것보다 3배의 운동 효과가 있고 대부분 70% 80%의 허리병은 다 고쳐집니다. 예. 왜 50견이 오는지 아세요? 평생은 앞으로 손수고 밑에다만 놓고 살았잖아요. 50견이 오면은 올라가지 않고 뒤로 안 가는 게 50견. 예.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나무 공원에 가보면은 나무 죄 없이 이거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쥐가 거기 심어지고 싶어서 심어졌겠어요? 쥐가 자리 잡고 싶었겠어요? 쥐도 좋은데 자리 잡고 싶었죠. 하필 길가에 잡아갖고 이놈도 갖다 발랐죠. 이놈도 갖다 어떤 양반은 앞으로 받으면 앞으로 뭐 장에 좋다고 하면 앞으로 나무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뿜어내요. 그래서 큰 나무 옆에는 작은 나무가 그런 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큰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주세요. 영순이 나무, 영순이 삼순이 나무라고 붙여주고 그 나무를 가서 안아주세요. 영순아 잘 있었니? 나야. 이렇게 웃어주고 딱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가만히 있어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일주일만 이렇게 하시면 그 나무가 나를 나가. 그리고 내가 올 때 좋은 기운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이 나는 나무는요 400년 500년을 그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갑니다. 예.
그게 기예요, 기. 그게 요가예요. 그냥 다리 찢고 아프고 막 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가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다 요가 했잖요. 아이, 이거 밥 내고 나서 춤출 때 어떻게 쳐? 이것이 요가예요. 요가 안 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7, 8, 9, 10명씩 나오잖아. 요즘 것들 요가 해도 둘밖에 못 나와. 예. 그래서 요가는요, 우리 삶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요가예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요가입니다. 관심을 뒀는지 안 뒀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손은 새끼손가락.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으로 바꾸고 새끼손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만 바꾸면 돼. 이렇게 간단한 걸 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바꾸시고 하나, 둘, 셋 한번 바꾸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바꾸시고 하나, 둘, 셋 한번. 왜 이렇게 하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왜 안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내 손가락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듣는다. 평생을 오른손으로 똥 닦다가 전 짚고 나가가지고 왼손으로 닦으려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오른손으로 평생을 밥 먹다가 왼손으로 먹으라고 하면 못 먹습니다. 오른손은 자기 이름 석자 제대로 쓰지만 왼손으로 쓰라고 하면 못 써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게 좌파 우파 갈라진 거예요. 예? 그것이 50년대부터 온 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조화롭게 써야 돼요. 그것이 요가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요가를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문화. 제가 만든 게 문화예요. 문화. 왜 문화를 제가 만들었냐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위장병 생기면 뭐 먹으면 나서? 개코스 먹으면 낫지, 외국 놈들은. 왜? 식사가 불규칙하고 술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위장병은 종류가 겁나게 많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한테 없는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뭔 병이 있어요? 화병이 있어. 성질이 급하기를 겁나게 급해.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갖고 인생이 재미없으면 칵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재미없어 죽겠네 그러죠. 지금 38분에 1 명씩 죽어가요. 스스로 자살을. 자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죽으려가요? 이렇게 재미없어서 죽는데. 재미없으면 뒤로 죽어. 공부해가지고 뒤로 죽어. 강의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죽어? 앞으로 죽어. 그렇죠? 재미없으면 죽어. 한국 사람들은 재미가 없으면 죽어. 만약에 영도 아카데미가 재미가 없어봐 사람 안 와. 날마다 일주일마다 대한민국 최고 괜찮은 놈들을 갖다 놓을게. 오시오. 지금 입장하시는 분이 저의 큰어머님이세요. 진짜예요, 진짜. 네. 큰엄마 아니면 일어나보셔. 그래도, 예, 조카 잘 된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영도에 사셔요. 제가 광주에서 도착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큰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 아기 때, 어렸을 때, 정말 살려주신 분이고, 우리 집은 고깃국 못 먹었어도 큰 집 가면 소고기국 먹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큰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오셨어요. 네. 큰엄마, 나 영어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셔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화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하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달라요. 그래서 현재 수많은 암 환자들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화병입니다. 사실은 문화병인데 그 문화를 치유를 못하니까 제대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먼저 치유가 돼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밖에서 치료만 하니까 낫지 않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놀러 가세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놀러 가자 그러면 춤추는 것이
것입니까? 노래하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춤추는 걸 좋아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잖아.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도 안만 보고 다 잘한 거야. 사람들은 놀다 보면 한국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외국 사람들은 춤춰야 돼. 응? 파티하면 춤춰야 돼. 제가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100명씩을 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1시간을 강연하고 1시간을 이제 실습을 하는데, 1시간을 강연하고 1시간을 이제 실습을 하자고 하니까 외국인이 야, 논다고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한다고 하니까 CD를 하나 갖다 줘요. 그래서 자기 거 틀어달래요. 그래서 CD를 딱 틀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뭐가 1시간 동안 나오는 음악이냐면은 이게 1시간 동안 나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음악에 맞춰서 생맥주 딱 한 잔 갖고 이것만 해. 이러면 1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100명이 복장 터져 죽어버려. 한국 사람들은 노래. 그래가지고 30분을 그렇게 도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항의를 하고 난리야. 노래를 불러야지 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를 틀어드렸어. 그랬더니 남행열차를 한 분이 나와서 불렀어. 비내리는 호남선 하니까 완전히 그 순간 전부 기차를 만들어버리고 전부 그냥 터널을 만들어서 완전 공사 현장으로 아주 그냥 노래 한 곡에 다 살아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다. 한국인은 뭔가를 말 못해서 생긴 병이 화병이야. 덩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하다못해 늙어버렸잖아. 그래서 생긴 것이 화병이야. 이것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사람들은 많이 두드리는 음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뺑바리를 쓰고 북을 쓰면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 소리를 질러라면 노래를 불러라면. 그래서 문화, 우리 한국의 노래 하면은 제일로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거예요? 아리랑. 이상한 나라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한국 노래방에서는 아리랑 절대 안 불러. 배 타고만 나가면 당신 노래 한번 불러보시면 아리랑 불러. 다 같이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감정 잡고 날 버리고 가시는 이는 우리는요, 왠지 이 노래를 부르면 중간쯤 부르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족을 바래서 개 타고 말장시 했다고 하고 피난길을 막 하고 눈보라가 치고 하면서 어찌 우리는 한이 이렇게 많을까 하고 이 아리랑만 불러보면 한이 생겨버려. 그렇죠. 이 아리랑만 부르면 우리 민족은 한 많은 민족이다 그러고 5000년 역사 동안에 외침을 많이 가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이 많다고 그러니까 괜히 서러움이 많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아리랑이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세요? 동네마다 있어요. 현재 학계에 보고된 아리랑이 199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을마다 아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호남선을 타고 쫙 강주로 내려가면 무슨 아리랑이 있어요?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또 한 번씩 두드려 줘야 돼. 박수를 치시면서 아리랑 소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등아리를 치고 아라리가 난데 또다 가세 또다 가세 저다리 딸다리 또다 가세 아리랑 소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난데. 전라도 아리랑은요,
징하게 만나. 그냥 만나요. 징하게 만나. 알량이 아니랑 서리 이렇게 일을 하기 싫어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김치도 쫙쫙 찢어갖고 먹고 싶고 있는 쌀도 다 퍼먹고 싶고 막 정이 막 가슴에서 나오는 게 이 아니라요. 그런데 전라도 처녀가 경상도 남자를 만나버렸어. 그래갖고 경상도 이제 문경 세대를 넘어가고 시집을 왔어. 그랬더니 밀양에 왔더니 밀양에는 뭔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밀양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박수치 한번 불러보시는데 오면은 노래도 갱상도 스타일이야. 이 광고 나올 때 촤라시마야 나는 못써 나는 못써 이렇게 나와. 이게 문화예요, 문화. 자, 갱상도 총각이 돈 벌어갖고 강원도로 이제 넘어갔네. 강원도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산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아요. 그런데 경상도 총각이 강원도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따라온 버섯! 따라온 버섯! 이렇게 반나도 못 가 태바닥 나오고. 그러니까 강원도를 넘어가려면 아리랑이 틀려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박수가 나와야 넘어가.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아리랑이 길어요. 이제 강원도를 갔다가 태백산맥을 넘어갔고 한양으로 딱 들어간 뒤 한양을 들어가면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라 슬픈 노래를 못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민요는 다 호방하고 경쾌한 노래가 해남문을 열고 바로는지 해변상들 달라오라 신이 나무로 오후에 노래 불러요. 제멋에 겨워서 저녁밥 먹어야 돼요? 무슨 그래요? 그러니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을 자도 저 서울 여자들은요 하룻밤 남자하고 잠자고 나면 남자가 일어나기도 전에 서울 여자들 갑으로 메모지 한 장 딱 남겨놓고 갑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경상도 여자는요 남자하고 잠자고 나면은 남자 일어나기도 전에 다 씻고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다가 남자가 눈 뜨면 바로 꼴마리로 확 차. 뭐라고 하냐면 네 집이 어디고 앞장시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살았거든요. 전라도 여자들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방구석에서 울고 있어. 나는 이제 집에 못 들어가라. 우리 아버지가 다리 몽생이를 확 분이러본다고 그랬더라. 데리고 살아야 돼. 충청도 여자는요 남자 일어나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남자가 막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그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 어느 놈이 먹어도 먹겠지. 여기 충청도 분 오셨시요?
먹는가 물어보는데.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갖고 이야기를 제가 3시간을 여러분한테 해야 돼요. 예. 문화는 그렇게 아름답고 재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도는 영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조의 문화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선을 하시면서 지금 대단히 많이 제가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의 변화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떠나서는 절대 인간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확 망해버리든지. 응? 완전히 충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받든지.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시켜야 돼요. 여기는 대단히 좋은 자연적인 환경이 있어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합쳐서 만들어낸 것들이 웃음을 운동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운동처럼 동작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동작으로. 자, 여러분 운동하시려면 준비운동 하셔야죠? 네, 준비운동. 그래서 웃으려면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 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방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숨을 이렇게 쉬어. 이렇게 쉬어. 그러면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볼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같이 방에 있는데 이런 소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냥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은 것이요? 바로 건강에 좋을 때 나오는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호흡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방법을 달려야 이거죠. 우리가 웃었을 때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의 근육군이 있는데 그 중에 250개 이상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3분만 웃어버리면 20분 동안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예. 10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20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의료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100살까지는 무난하게 살아. 100살 안에 죽으려고 해도 호수 꽂아놔서 못 죽어. 그리고 100살까지는 살 수가 없고.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에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 100세의 비결,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논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건강의 첫 번째 요인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생각, 거기에 건강한 음식, 맑은 공기,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100살을 넘으신 어르신은 60살 먹은 노인보다 하루에 16배를 더 많이 웃어요.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운동으로 계속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몸은 세포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세포가 젊어져 버립니다. 예, 많이 웃게 되면요. 화장품 바르실 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화장품 바르시면 돼. 바르기 전에 자, 볼에 바람을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어가지고 자, 입에다 풍선을 분다 생각하고 불다가 요걸 3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윗입 벌어지면 밑에 입도 벌려. 요거 바로 화장실 가서 딱 누르치면 나오네. 그러고 나서 화장을 해보세요. 화장이 쏙쏙 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성질 나가고 화장 한번 해보세요. 시끄러워 보면은 아무리 쳐 발라도 들어가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화장해 놓으면 점심 때 되면은 다 떡으로 보수공사 또 해야 돼. 그런데 아침에 웃고 화장을 하시면은 보수공사 안 해도 저녁까지는 무난해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자, 저를 따라 하세요. 웃음은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이게 법칙입니다. 아셨죠? 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소리만 내세요. 저를 따라 소리 내시고 2단계는 몸을 앞으로 굽히세요. 굽히시면서 웃고 3단계는 막 젖히시면서 웃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막 굽혔다 젖혔다 굽혔다 젖혔다. 반드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1단계 들어갑니다. 하하하 자,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막걸리를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사발 웃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무원들도 회식하실 때 웃으면서 회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가족끼리 이렇게 술 드실 때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에 막걸리를 붓는다 생각하고, 자, 부어라! 자, 왼손으로 마셔라! 자, 사발을 딱 잡고 웃으면서 한 잔씩 해서 기본이 3잔입니다. 시작! 자, 안주! 이게 바로 사발 웃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휴대폰 웃음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발 공원에 가서 마스크 쓰고 줄 지어서 이렇게 다니시면 무서워 죽겠어. 자, 제가 서울에 있는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6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말기야.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고치려고 하루에 15분씩 무조건 웃으세요 하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독을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웃으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한강 고수부지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6시 고수부지에 가서 혼자 걸어다니면서 웃는 거예요. 날마다 간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토요일쯤 돼가지고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오더니 무조건 딱 팔짱 끼고 차에 태워버려. 왜 그랬는가 봤더니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정신병으로. 이 양반이 아침 6시만 되면 어떤 미친놈이 와갖고 계속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혼자 막 신신 웃는다. 잡아가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왔어요.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따라서 웃다가 내가 정신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혼자 그렇게 웃고 다니면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꾼 것이 뭐냐면 휴대폰 웃음. 자, 휴대폰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휴대폰으로 말을 하고 근데 그랬나? 그랬다고? 재밌었겠네.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일 있나 보다. 좋아 보여요. 이것만 내리면 정신병. 이것만 올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여러분이 가장 웃음이 나오는 소리들을 휴대폰에 저장을 하시고, 손자의 웃는 모습, 손자들의 웃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수시로 꺼내놓고 그걸 따라서 웃으시고, 그리고 공원에 가셔서도 휴대폰을 옆에다 대고 5명씩 줄 맞추고 가면서 웃어. 웃으시면 돼요. 웃음이라는 것은 절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고 하시다가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고 하시다가 빨간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부산 사람들은요, 빨간 신호등 걸려보면 반이 중풍 걸려버린다. 와, 안 막히네. 와, 안 막히네. 와, 씨. 성질이 왜 성질이. 와, 오늘따라 빨간불이 많이 걸리나. 자, 그것은 내 인생의 빨간불이 아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빨간불이 딱 걸리면 중립에 딱 놓으시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자, 양손을 눈만 빼고 이렇게 가리세요. 그럼 밖에서 뭐 하는지 몰라. 딱 가리시고 파란 신호는 바뀔 때까지 웃는 거야. 자, 파란 신호는 바뀌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에 10번도 더 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다고 핑계를 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웃음의 씨앗은 뭐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왜 웃음이 안 나와? 내가 눈 뜨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유엔의 장애협회 부회장이시죠. 외인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은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지가 멀쩡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디 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감사의 웃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고 이 재능을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신은 어느 누구한테나 먹고 살 것은 다 줬어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고마우니까 복 받아야지! 웃으셔야 돼요. 바로 이 웃음요가는요, 내 생활 속에 그냥 무엇이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웃음요가.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 전화 받을 때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할 수 있고, 변기통에 앉으면 이거 할 수 있고, 식사할 때 가족끼리 전부 웃으면서 박수 한번 치고 밥 먹고, 집에 들어갈 때 3초만 웃자요. 그 아름다운 내 집에 들어가는데 3초만 하고 들어가면서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바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개는 못 웃어. 오늘 교육받고 집에 갔더니 개가 맨날 오면서 하던 놈이 오늘 딱 가니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 개하고 살겠어? 그 복날 지나서 그거 잡아버려야지 못 살아. 개는 짖어야지. 고양이가 야옹 해야지. 고양이가 막 물고 돌아다니게 사지가 벌벌 떨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각시가 안 웃고 있어요. 며칠 동안 술 좀 먹고 들어갔더니 각시가 왜 여자들은 그러고 남자 기다릴 때 성질나면 거실에 불을 껴놓고 혼자 앉아있어요? 불을 켜도 안 해. 꺼놓고 혼자 앉아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구나. 남편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 심장병으로 죽일 때 그렇게 죽여. 이게 고양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실에 불을 딱 켰는데 등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각시가 깜짝 놀라요. 전설의 고향을 본 것 같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웃지 않고 있으면 무섭게 돼요. 그렇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둘이 모처럼 앉아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막 웃어. 웃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 이렇게 남편이 뭐라고 하냐. 와, 기분 나쁘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먼저 상대에게 웃어줘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것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남편하고 정말 껴안고 감동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슬픈 영화를 둘이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 70, 80년도에는 슬픈 영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코미디 영화가 많지만 옛날에는 슬픈 영화가, 대한민국 영화 100만 명 넘었다 하면 다 슬픈 영화. 전부 슬픈 영화 보러 가. 영화관에 전부 앉아갖고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너희 엄마는 좋은 먼 나라 미국에 갔다. 아저씨, 우리 동생이 배가 고파 울어요. 그리고 음악이 뒤에 착 나와요. 엄마, 엄마가 돌아와요. 어서 빨리 와줘요. 그러면 엄마 어디 가서 울면은 사람들이 어이구 내 새끼들 남편하고 둘이 가고 눈이 시뻘개질 때가 있고 아이고.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불이 딱 켜지니까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영화 잘 내야 볼까요? 영화 잘 내야 볼까요? 실컷 울고 영화 잘 내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문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웃음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눈물만큼도 소중한 것이 없어요.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갖고 키운 자식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보석 같은 눈물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그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키운 놈이 저예요. 저는 아기 때 막 태어났는데 빨갛게 피부가 달아오르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예요. 초등학교를 제가 이름도 못 쓰고 들어갔는데 13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39에 혼자 되셨어요. 자식 넷을 두고 다. 그래서 형하고 누나는 친척집으로 하나씩 도부살이를 가고 저하고 제 여동생은 엄마 가게방에서 국밥 팔고 막걸리 팔 때 저는 우리 엄마 장사하라고 제가 도살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돼지 내장 머리를 하나씩 갖다가 어머니 사가지고 학교 끝나면 시장에서 시래기를 주워가지고 창피했지만은 교복 입고 시래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안 보이게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우리 엄마 갖다 줬어요. 아저씨들이 막걸리를 마시면 우리 엄마 손목을 자꾸 잡으려고 해서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엄마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함부로 하는구나. 그때 제가 태권도 합기도를 배웠어요. 13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아저씨들 보는 그 마당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강하게 컸습니다. 남 앞에 가서는 제가 웃고 막 하지만 집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대학교 시험을 보려고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계시죠. 겁나게 고맙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합격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떨어져 보라고 지발이 떨어져 보라고. 왜 그랬겠어요? 돈이 없어서. 누나하고 형도 대학을 못 갔는데 저놈이 대학을 간다 하니 못 가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혼자 어머니가 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해봤어요. 제가 대학을 수석으로 합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돼지고기 한 사람하고 소주 한 병을 선물로 주시죠. 너도 이제 어른이다. 내가 너 공부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니? 어떻게 네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냐? 저는 어머니 9시면 연탄불에 물 데워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어머니 이제 들어가서 자. 내가 장사할게. 제가 12시까지 장사하면서 영어 단어장을 외우고 아저씨들한테 제가 두드러 맞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막걸리 가져와. 때릴 때 제가 그거 맞으면서 제가 울면서 공부했어요. 내가 절대 이것은 안 잊어먹겠다.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을 딱 해서 합격을 해서 입학식 날 우리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들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니까 여동생이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와서 누워있어. 그래서 데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야. 17살.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학교는 오전만 다니고 오후에는 동생이 병원에 가서 병가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국밥을 팔아야 자식 병 주가를 하니까 못 오시고
제가 제 여동생 죽을 때까지 제가 병수가 안 됐어요. 저희 큰어머니 오셨죠. 역같이. 제가 정말로 제 여동생 아팠을 때 다 해줬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포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제가 그 백지장 같은 몸을 안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동생이 코에 코피가 터졌는데 코가 지혈이 안 돼요. 백혈구가 없으니까 지혈이 안 돼요. 입으로 막 나와. 코로 나와. 내 옷에 다 젖고 지 옷에 젖고. 택시가 태워주질 않아요. 아저씨 좀 태워주세요. 해도 태워주질 않아요. 길가에 앉아서 둘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차가 가다가 태워줬어요. 제가 동생을 가게방에다가 못 누우고 저 뒤에 골방에다가 뉘어놓고 혼자 목욕시키고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하루 저녁에는 오빠 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자전거를 타고 와서 사왔어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일어나지 않아요. 지는 지가 갈 시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오빠한테 보여주기 싫었어. 오빠 마음 아플까봐 나가라고 하고 지 혼자 하늘나라에 가. 저는 그것을 정말 인정할 수 없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밤새 울고 우리 어머니는 실직을 해버려요. 제 친구들한테 전화했더니 친구들이 밤에 관을 사왔어.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에 그 꽃다운 17의 청춘을 그 안개꽃같이 가늘한 내 동생을 땅에 묻어야 했어. 그날부터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술만 먹었어요. 잠을 못 자요. 잠자면 꿈에 들어오니까. 제가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3번째 자살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내 여동생한테 멋진 오빠로 다시 태어나보자. 그래서 보니 ROTC를 모집한다는 프랑카드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한번 해보자. 머리를 깎고 ROTC를 받으면서 정말 멋진 군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은 안 간다고 하는 공수부대를 제가 지원해서 갔어요. 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다 멋진 소대장으로 가야 되는데 공수부대 간다고 혼자 안 했어요. 왜? 나는 죽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공수부대 가서 낙하산 타다가 잘못타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왜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냐면 저는 비행기 날개에도 달려본 놈이에요. 네, 낙하산 잘못 타가지고 모가지에 낙하산 줄이 걸려버려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0km로 가고 있는 야밤에 그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가지 달려갖고 가보세요. 그런 놀이기구는 나도 이제 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저는 살고 싶었어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소리쳤어요. 살려주라고. 그랬더니 안전요원이 줄을 끊어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내던졌어요. 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낙하산이 반 펴져가지고 나무까지 위로 떨어져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다리가 내가 땅에 붙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그때 26살에 알았어요. 그래서 입에 감사라는 말을 달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뭐든지 누가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딱 멋지게 제가 제대하려고 딱 나와요. 제대 한 달 전에 우리 형이 아프다고 왔어. 해치로 어렸을 때 나간 형이 아프다고 왔는데 그 형을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라는 진단이에요. 그때 나이 27살. 형도 병원에서 수술도 못 해보고 집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정확히 3개월 만에 형은 정말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처절하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형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땅에 묻고 한이 돼서 형은 제가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강가에 뿌려놓고 그렇게 해서 많이 울었죠. 그때 제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불면증에 걸렸어요. 도저히 가슴에 한이 쌓여서 못 살겠길래 제가 27살에 찾아간 곳이 판소리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선생님 나 소리 좀 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27때부터 소리를 했어요. 산에 혼자 학교 근무 끝나고 올라가서 소리를 쳤어요. 천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엇이 나오냐면 웃음이 나요. 제가 그래서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서 사람들하고,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사람들하고 가서 박수를 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요가 배워서 명상했어요. 10년 넘게 제가 요가를 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판소리를 하고 무술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행복한 놈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끼를 주시고 돌아가셔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잘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끼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여동생과 내 형이 비록 나보다 먼저 갔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버지, 내 여동생, 내 형, 그 나보다 먼저 간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부터는 봉사하는 걸 시작했고, 제가 교직생활 18년을 근무를 하다가 5년 전에 사표를 쓰고 나와서 웃음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하루도 쉼없이 다니다가 이제는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예.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이겨내지 못할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바람도 주고 비도 주고 번개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강해지고 다져져서 반드시 이 세상에 쓸만한 제목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신 우리 영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 신은 우리에게 이길 만큼의 힘을 주시고, 결국 내가 웃을 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웃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건강과 성공과 행복,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셨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결코 억지로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삶의 의미가 함께 느껴져 있을 때 웃음은 자연스럽게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로서는 참으로 기분 좋고, 또 저의 큰어머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옛날 이야기 하시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조카가 이렇게 커서 온 집안의 한을 지금 다 풀고 되게 전국을 댕기면서, 저희 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형도 해병대 가서 21살에 죽었습니다. 큰집 형. 저희 큰어머니도 한이 많으시고, 그러나 이제 조카가 대한민국의 웃음 박사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우리 영도 국민 여러분들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영도 아카데미가,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름다운 영도, 희망찬 영도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나가시도록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